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초입니다. 8월 23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혜주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이게 이제 그 수혜주 이제 그 어느 정도 지표가 좀 나왔어요. 나와다 보니까, 그래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다. 왜냐면 정부 정책으로 움직이는 투자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또 이렇게 정책에 어떤 것들이 수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어, 미국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뭐 어제 밤 사이에 미국이 훈풍이 좀 이렇게 소식이 좀 들려왔죠. 예,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예, 파월 의장이. 예,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와 어떤 수급적인 요인, 뭐 빅테크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특히나 테슬라가 6%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하락에 좀 불안한 것들에 대한 거를 완전히, 원래 뭐 미국은 좋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어, 뭐, 미 증시는 일단 뭐, 먼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를 했거든요. 어, 고용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어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연설을 하기 전에 목요일 날, 뭐 이렇게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그 전에 높았었죠. 근데 이제 이게 7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75%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 증시도 약간 이렇게 뭐 바이오 쪽도 하락이 좀 컸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좋아지는 모습, 바닥을 조금 찢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75%가 어제,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상당히 91%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디는 뭐 97%까지도 뭐 이렇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이게 그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정을 하겠다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냥 대략적인 기준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들이 좀 상당히 이렇게 나왔고요. 예.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7월 고용 보고서에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하향 수정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대규모 해고와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했고요. 예.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게, 뭐 약간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가 되고 있다. 이게 좀 웃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었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은 줄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이상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 이제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로 개정을 발표를 하고, 인플레이션 관리에 엄격하게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거든요. 자, 뭐 앞으로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매파적인 성격을 띠는데, 그래도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데이터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기반해서, 기존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약간 번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아마 9월에 이제 뭐 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뭐, 이틀 전에 막 연준 위원들이 뭐 상당히 강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9월 금리는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시장에서도 좀 불안감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가져온 내용인데, 심포지엄의 주제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게 주제고요. 부제는 인구 구조, 생산성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이게 부주제예요. 이 제목에만 봐도, 지금 화두는 물가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시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현저하게 느낄 거예요. 이렇게 식당을 가면 뭐 이렇게 로봇이 서빙을 하고 막 이런 것들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AI 쪽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지금 뭐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 고객센터 전화하면 거의 다 컴퓨터가 저기 AI가 대답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런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물가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의 시각이 정말로 이제 5월부터 많이 노동시장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연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고용 축소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반기에는 더욱 압박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데 지금 9월까지는 그냥 해고자들도 지금 휴가철이에요. 지금 휴가철이 아니라 휴가로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용 상태로 집계가 된 거죠. 근데 9월이 지나면요. 이제 해보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확실히 금리 인하에 뭐 명분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연도에는 아마 9월하고 12월 이렇게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가장 뭐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로 좀 와볼게요. 뭐 해외는 뭐 지금 너무 좋죠. 상해 뭐 그냥 신고가 가고 있고요. 니케이는 신고가 갔다가 살짝 조정 중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쌍바닥을 내주긴 했어요. 쌍바닥을 내주긴 했는데 여기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고 여기를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면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골치 아프죠. 그러면 다시 어디까지? 다시 한 3천 근처까지 이 갭맥으로 다시 내려올 거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면 안 좋다.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하면 안 좋다. 뭐 밑꼬리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뭐 그냥 약간 힙소라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해요.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돼요. 자, 두 가지 현재로서는 뭐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죠. 예,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곧 끝나요. 한미 정상회담. 곧 끝납니다. 오늘 아마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본 순방을 하죠. 일본 순방. 예, 그리고 일본 갔다가 24일 날 아마 저기 미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28일 날 아마 우리나라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예,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제거가 되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죠. 예, 그쵸. 이것도, 예, 솔직히 저는, 국회의원이 딱 한 말 중에 박지원 의원이 딱 이게 있어요. 국민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되냐. 어찌됐든 간에 뭐가 문제가 되면은 빨리 결정을 해라. 결론을 내줘야지.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간만 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번에 박지원 의원, 아니, 저기 상당히 연세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로. 자원에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의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또 나중에는 불확실성이 생기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정해주는 게, 예. 일단 하나는 이제, 기간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25일 날, 예, 저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주 25일 이게 이제 저기 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우리 그 증시 방향성을 가를 아주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단기 저점은 확인은 했어요. 확인은 했는데 그 불확실성 두 가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근데 일단은 지금 또 이렇게 그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하가 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연준 위원들이 막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또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렸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월요일 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또 나오겠죠.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추세선 하나 딱 그어놨잖아요. 일단 저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지금 정부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좀 기울여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뭐지,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국회 쪽에 이렇게 또 뭐 올려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게 이렇게 좀 이렇게, 찬성 동의 이렇게 한 거를 해놨는데, 일단은 그건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에 있는 하나 그 필리핀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조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조선 쪽에 대한 또 다음 주 시장에 좀 기대가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원전 관련해서 지금 노이즈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좀 그런 식의 뉴스 찌라시성으로 해가지고 좀 나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ETF가 그 원전 ETF가 이제 그 상장되기 전에 전날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났는데 결국은 원전 그 ETF는 뭐 지금 신고가를 다시 넘었어요. 일단은 자원에 조금 이런 쪽으로 지저분한 그런 찌라시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데일리도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 그 뭐야
기존 정부 안으로 10억으로 가겠다. 목요일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단독으로 내보냈죠. 역시 단독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매체에서 나오면, 아, 이게 맞나 보다 하는데, 단독으로 나오면 항상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확인도 안 된 뉴스들을 내보내는 그런 매체들은 정말로 좀 제대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가짜 뉴스라든지 마찬가지 그런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게 지들은 그렇게 이렇게 잠깐 이거 아니면 아니지, 아니면 아닌갑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매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하는 게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고, 너무나 많은 찌라시라든지 가짜 뉴스들이 또 광고비를 받고 매체들이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막 허위 뉴스라든지 반대 뉴스를 내고 막 이렇게 약간 교묘하게 하는 것들 정말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진짜 잡아줘야지 되는데 일단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이 정도 하고 좀 길었어요. 오늘 이제 강의 주제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결국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5년간 210조 원, 210조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210조 원.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210조 원이에요. 210조 원. 예, 210조 원. 자, 이게 5개년 동안 계획될 투입될 재정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 210조 원의 4분의 1이 어디로 투입이 되냐? 예. AI 혁신 경제에 투입이 됩니다. 즉 AI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통합 AI 이쪽을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이렇게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돌려보시면서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AI 들어간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그쵸? SK하이닉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약간 우리 현 정부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 뭐야 친중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뭐 카카오라든지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 예, 이런 쪽으로 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삼성 SDS 이런 쪽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주고 있죠.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슈가 있는데 막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쫓아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눌림 항상.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중국 무비자 관련주도 좀 이제는 이제 천천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 그리고 바이오 쪽도 있어요. 예, 바이오도 무료 AI 제약 바이오 헬스 해가지고 강국 실현 이걸로 과제를 또 주고 또 이제 그 바이오 펀드도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기준이 되는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아마 더 좋아질 거고 자 어제 이제 알테오젠 또 이렇게 방향성을 조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바이오 약간 정배열 만들어 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종목들, 예,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케이팝 관련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쪽은 약한 게 뭐냐면, 지적재산권이에요. 지적재산권. 이쪽에 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K컬처 컨텐츠 관련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방시혁 이슈가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방시혁 대표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냥 요즘 좀 조용해졌죠. 저기 뭐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세무조사도 막 저기 하고, 이랬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약간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어떤, 자금의 성격이 어디 쪽이 크다 보다 보니까,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하고, 조선, 또, 그러니까 조방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쪽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예, 장기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러시아에 이쪽에 있는 땅들 다 내놔라.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동의를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좀 대만도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고, 예, 그쵸.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이제 그런 1년 더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쪽에 아마 그 일본이, 방산 쪽에 상당히 많은 GDP의 몇 프로를 저기 그 방산 쪽으로 재정을, 투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아마 방산 쪽으로 아마 더 가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폴란드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예, 아마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또 이렇게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방호병 뭐죠?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방산 조선 분야도 우리나라 첨단 산업국가 도약이라든지 주력 산업 초격차 달성을 하겠다라는 이게 또 지원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도 이런 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뭐 이런 것들 국정과제로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 뭐 서해안 쪽에 이런 풍력들 해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서해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게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 결국은 송전선을 깐다는 얘기거든요. 송전선을 깐다. 그러면은 땅을 파가지고 깔 건지 철탑을 세워가지고 할 건지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그러면 송전선 뭐 저기 고압선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쪽이 더 할 건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저장 장치도 있어야죠. ESS. 그쵸?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풍력도 있고 원전도 되겠죠. 그쵸? 송전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뭐 철탑도 가능할 거고 예. 아마 철탑이 아마 제가 알기로 보성 파워텍인가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고민을 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제가 얼핏 보니까 신한 투자에서도 이런 쪽으로 아마 뭐 약간 리포트 개념식으로 좀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회사의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꼭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자 알테오젠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장기 투자자는 일봉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월봉하고 주봉만 보세요. 이렇게. 자, 주봉도 지금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 딱 하나만 딱 끌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5월선 이탈하면 버리든지 아니면 20월선 이탈하면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개념으로 매매를 했던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그냥
쭉 끌고 가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얼마나 편해요. 요거 25일선 이탈하면 버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니까. 예, 그쵸? 예, 월 말에 보시면 돼요. 이탈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보면 된다. 예. 그래서 뭐 종목이 여러분들이 그냥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흔들리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흔들리죠. 예. 100만원짜리가 지금 80만원대까지 내려왔었으니, 그쵸? 2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비율이.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매매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정보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또 명절이 이제, 10월 초에요. 근데 아마 9월, 마지막 30날, 뭐, 이때 발송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다 보니까, 예,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또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가지수를 더 늘렸어요. 이렇게. 예, 한우로 뭐 다 있고요. 백화점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번에 그 가연 그 또 수제 강정이라 와 이렇게 오란다도 같이 가져왔어요. 오란다. 예, 같은 데서 만듭니다.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저기 진세노사이드 함량 올린 거 이거 16mm로 올렸어요. 거의 가격 1,000원만 올렸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1,000원만 올렸고요. 굴비도 굴비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조기가 안 잡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자 초이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